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표준에 0%의 세율을 적용해서 매출세액이 0원이 되도록 하는 것을 영세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받는 쪽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왜 이렇게 영세율을 적용하느냐 하는 그 배경을 보면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 자 들어봤죠? 부가가치세 자체가 소비세의 성격이다 보니까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세관장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10%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고 그 수입된 물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면서 최종 소비될 때까지 그 창출된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런 구조였죠. 그리고 이렇게 국내에서 수입 또는 생산, 유통되던 이러한 재화가 국외로 수출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비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0%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국내 유통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세, 그 세액을 징수했던 것을 전부 다 수출업자에게 환급을 해 줌으로써 국내 유통 단계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다 면제를 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 이중 과세를 방지한다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의 배경은 이렇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배경을 본다면은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가세 10%만큼이 덜 부과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국제 가격 경쟁에서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수출 촉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영세율 적용을 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라야 된다. 과세 사업자. 그래서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요,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했을 때는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해야 돼요. 과세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면세주입니다. 상호 면세주의. 자, 그래서 이 국내에서 이제 재화되는 용역이 0%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든가 아니면은 외국 법인에서 영세율 적용받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서도 우리 내국인에 대한 이런 영세율, 즉 면세 제도가 면세를 해주고 있어야만이 우리도 영세율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호 면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대상을 관련 법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고, 또 일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수출하는 재화가 되겠죠. 수출하는 재화.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이런 부분들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제공되는 건설 용역,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이 되겠죠. 그다음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의 항행. 그다음 국외에서 국외로 이렇게 항행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항행, 국외 항행이 이 겹쳐서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부분,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이 부분은 국내 국외뿐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 전부 다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세율을. 그래서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리고 기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이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대략 보고, 그다음 조세 특례 제한법상에서 영세율 적용을 하는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 영세율 적용 그 취지가 뭐였어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게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영예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방위산업 물자라든가 국군조직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라든가 부대, 뭐 이런 데에 제공되는 재화, 이런 부분들은 0%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 용역이라든가 사회 간접 자본시설 건설 용역, 뭐 이런 부분들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용 그 기자재 있죠? 기자재. 그러한 농축임 어업용의 기자재 이 부분은 면세가 아니라 0%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건데, 그게 바로 영세율 적용 대상의 그 관련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조세 특례 제한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여러 그 장비들 있죠, 보호장구, 뭐 이런 부분들 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수출하는 재화라 이랬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재화니까 당연히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직접 수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직접 수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국내에서 수출업자에게, 즉 직접 수출하는 수출업자에게 국내에서 제공되는 재화, 그러니까 수출 품목을 제공하는, 이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예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되는 재화는 이는 간접 수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예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네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을 하고 그 공급 대가를 입금받는, 뭐 이제 이런 거래인데요. 이런 거래. 그런 거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을 하고 수금을 하는 이제 이런 형식의 거래인데, 그런 수출은 외국 인도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수금이 되지만은 그 재화는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바로, 즉 그러니까 국내에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뭐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외국 인도 수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 무역 수출, 뭐 중개한다는 얘기죠. 무역 중개. 예, 그래서 이것도 국내에 재화를 반입하지 않고 바로 해외에서 인도가 되는 뭐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그런 부분이 많죠. 위탁 판매 수출이라든가 위탁 가공 무역 수출, 막 이런 부분들이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을 하고 공급의 대가를 받는 그런 이제 수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한다든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라든가 대한적십자사에 이렇게 제공되는 경우들을 다 영해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거주자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수탁 가공 무역 수출용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재화, 이런 부분들도 수출하는 재화의 범주로 포함시켜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거래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물론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파악만 해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변에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그 대상이 되는 경우 몇 가지들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경험했거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제도 그 배경과